자, 이렇게 다시 한번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배열을 다루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개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포인터와 배열의 비교. 포인터와 배열 비교. 자, 그러려면 일단 이렇게 예를 들어 int ARR 10이다 하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겠죠? 요게 전체 메모리 세상이라고 할 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int가 10개니까 40바이트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ARR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요게 정확히 뭐다?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 여기를 제가 보통 이제 0x10이라고 많이 가정을 하는데, 가정이에요. 정말로 10이 아니라. 주소값 항상 바뀐다 그랬죠?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ARR이 주소값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자, 그리고 이거 뭡니까, 이거? 포인터 변수. 자, 포인터 변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변수를 이렇게 선언한다라는 거는, 자, int a 같은 경우도 변수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변수 선언은 말 그대로 공간을 달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4바이트 공간을 주고 거기다 이름 a라고 붙이는 거잖아요. 자, 그럼 공간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거기다 뭔가를 막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장을 안 했죠.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걸 따로 저장을 안 했죠. 자, 그럼 여기 a에 들어있는 값은 뭐다? a의 값은 모르죠. 자, 요 a의 값은 의미 없는 쓰레기 값이라고 불리는 아무 의미 없는 값이 들어있어요.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a를 출력하면, 자, 이렇게 0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면은 쓰레기 값이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한번 해볼게요. int a 똑같이 하고요. 값을 안 넣습니다. 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자, 여기서 아예 실행이 안 되네. a에 아무 값도 안 되니까 a에는 지금 의미 없는 값이 있다라고 하면서 실행시켜주지 않죠. 비주얼 스튜디오에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기가 좀 힘드네요. 자, 요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더 해볼게요. 변수 4개를 값 없이 선언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쓰레기 값이 이상한 값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32766, 그죠? 마이너스 엄청 큰 숫자들 있잖아요. 이런 값들이 B, C에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넣은 적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메일 값이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만든과 동시에. 그래, 이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값인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꼭 이렇게 넣어서 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값이 우리가 넣은 값으로 다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제 초기화라고 하는데, 그 변수를 초기화해서 쓰잖아요. 초기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근데 이제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변수거든요. 그죠? 이거는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의미하죠. 8바이트짜리 공간입니다. 주소값이 8바이트니까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PARR의 값은? 모르죠, 역시 쓰레기 값이 있습니다. 그럼 이 PARR의 값을 한번 또 볼게요. 우리가 자주 보는 방식으로 %LD, 그죠? 주소값이니까 PARR 앞에다 이렇게 롱 붙여주면 10진수로 바뀌죠. 자, 이렇게 했을 때 419709라고 나오는데 이게 주소값이거든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이 번지를 찾아가면 뭐가 나올까요? 주소를 찾아가면 PALR 주소를 찾아가면 미지의 세계가 나옵니다. 모르는 거예요. 애초에 이 주소값 자체가 막 만들어진 거잖아요. 쓰레기 값이잖아요. 그죠? 쓰레기 주소를 찾아가면 뭐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만들고 특정 주소값을 저장해 놓지 않으면 여기 들어있는 주소값은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int 할 때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요 저장되어 있는 이 PAR 여기에 이 쓰레기 값이 예를 들어서 요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0x 만약 20이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PAR의 이 쓰레기 값이. 자, 어차피 이건 우리가 여기에 int 10개를 저장할 거니까 이렇게 마련을 한 건데, 자, 여기는 찾아가 봐야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여기다가 저장을 해봐야 저장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우리가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이 시스템한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막 사용하는 거라서 시스템에서 반드시 지워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다 저장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 있는 것을 찾아가도 의미가 없어요. 그 쓰레기 주소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포인터 변수를 만들면 얘도 역시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초기화를 통해서 의미 있는 값을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뭘 넣어볼 거냐면, 자, 요 PARR이라는 변수에다가 요 ARR 있죠. 요 값을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이름을 제가 PARR이라고 지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이 값에 0x10이라는 주소값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왜? ARR이 0x10이고 우리는 이 ARR을 여기다 넣은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0x10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PARR이란 요게 가지고 있는 값과 ARR이 가지고 있는 값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RR을 찾아가라. 뭐 나옵니까? 여기 나오겠죠. 여기 이만큼. 여기에다 제가 이렇게 미리 숫자를 좀 넣어 놓을게요.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넣어놨을 때 이렇게 찾아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1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렇죠? 여기 1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 4 이런 식으로 10개가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ARR을 찾아가면 0x10을 찾아오는 거니까 여기 정확히 1을 가져올 겁니다. 이거를, 그죠? 한번 볼게요. 1이 나오는지. 1이 나오죠. 자, 그럼 정확히 PARR을 찾아가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PARR이 사실상 ARR과 값이 같잖아요. 그죠? 0에서 10으로.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여기 찾아오겠죠. 그리고 4바이트 읽어가겠죠. 왜? 인트형이니까. 이 PARR의 주소 유형이 인트형 주소니까 요거에 따라서 4바이트 읽어가는 거예요. 주소는 요 0에서 10 똑같고요. 찾아와서 똑같이 4바이트 읽어가니까 정확히 얘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1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줄바꿈을 해주면 둘 다 1, 1, 1.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확히 그러니까 PARR과 ARR은 정확히 동일한 값이고요. 정확히 동일한 주소값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개의 주소값을 가지고 똑같이 포인터 연산을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뭡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배열과 포인터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 ARR은 배열이고 PARR은 포인터잖아요, 그죠? 두 개는 자료형이 좀 다르죠. 배열은 이렇게, 포인터 변수는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두 개의 값이 PARR한테 주소값만 넣어준다고 하면 두 개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터 변수를, 배열을, 포인터를 같은 걸로 보고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 같은 거로 보고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는 동일합니다. 80%. 포인터 변수에다가 배열에 그 첫 번째 주소값 있죠. 그것만 넣어준다라고 하면 두 개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80%라고 적어놓은 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만 좀 유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딱 세 가지 정도만 볼 거예요. 차이. 일단 초기화 유무를 우리가 봤었죠. 초기화라는 게 쓰레기 값이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 쓰레기 값이 넣어지니까 우리가 반드시 거기를 유의미한 값으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한 쓰레기 값으로 채워지죠. 자, 요게 배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기화하지 않아도 되죠. 자동으로 원소의 첫 번째 주소값으로 초기화되죠. 이거 중요하죠. 배열. 여기서 배열이라면 요거 배열 ARR 요걸 의미합니다. 배열 이름이라고 해요. 자, 자동으로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도 캐릭터 C 다섯 개다. 이렇게 해놓으면 요 CCC는 무조건 5개짜리 첫 번째 주소 초기화가 돼요. 대신 이제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는요, 포인터라고도 하고 포인터 변수라고도 합니다. 자, 이 녀석은 쓰레기 값이에요. 그렇죠? 초기화 없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포인터 변수는 어떤 특정 유의미한 값으로 초기화를 해서 쓰셔야 됩니다. 저장을 해놓고 자동으로 뭔가를 막 할당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는 수정 여부입니다. 수정 여부. 자,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 PARR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포인터 지금 변수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변수라는 거는 바뀌니까, 값이 바뀌니까 변수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ARR2라는 새로운 배열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둘은 주소가 다르겠죠. 얘는 얘만의 공간을 또 따로 이런 식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11, 12, 13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이름은 ARR2고요. 여기 주소, 여기 주소가 있겠죠. 또 따로 0x3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당연히 얘랑은 다르겠죠. 이 주소 값이랑은. 자, 어쨌든 이 PARR이 여기에서 처음에는 요거에 주소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딱 출력을 해보니까 1이 나왔죠. 그렇죠? 정확히 ARR과 주소가 같으니까 첫 번째 1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우리가 여기를 ARR2로 바꿀 수 있죠. 왜냐면 PARR은 변수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printf를 똑같이 이거 해볼게요. 똑같이 해볼게요. 그럼 더 이상 이제 PARR은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를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그럼 11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11이 나온다는 거죠. 밑에 11 나오죠. 잘 구분이 안 되시면 100으로 바꿔볼게요. 100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PARR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당연한 얘기죠, 좀. 그럼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ARR을, 이 ARR이 10개짜리, 10개짜리, 1, 2, 3, 4, 5, 6, 7, 8, 9, 10, 요 10개짜리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얘도 ARR2로 바꾸면, 요게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ARR을 하면 똑같이 해도 100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일 수 있어요. 자, 근데 런을 해보면 에러 납니다. is not assignable. 할당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배열은 수정 불가입니다. 왜 수정 불가냐면 여기 요거 한번 잃어버리죠. 이 10개짜리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요 ARR의 이 첫 번째 주소 값이거든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나머지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였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거 잃어버리죠? 그럼 하나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나중에 찾을 길이 없어요. 이 주소를 한번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40개 아니라 배열을 막 4,000개짜리 만들었으면 이거 만들어 놓고 사용 못하면은 이거 공간만 차지하고, 그죠? 찾을 길도 없고 애물단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열은 이걸 무조건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값인 이 주소값 있죠. 배열 이름값. 얘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은 값을 수정할 수가 없다. 포인터는 당연히 수정 가능하다. 얼마든지 다른 주소값으로 교체할 수가 있지만 배열은 다른 주소값으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요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크기, 자, 이것도 하나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자, 요 위에서도 제가 적어놨는데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 변수예요. 그렇죠? 주소는 우리가 8바이트 체계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물론 4바이트를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4바이트를 사용하는 곳은 포인터 변수가 4바이트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주소를 8바이트 체계로 쓰고 있는 곳은 포인터 변수가 8바이트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새는 대부분 8바이트 쓰거든요. 자, 어쨌든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잖아요. 무조건 몇 바이트예요, 이거는? 포인터는 8바이트예요, 크기가. 8바이트가 아닐 수가 없어요. 8바이트보다 작으면 주소를 저장을 못할 것이고, 8바이트가 크면은 주소는 8바이트인데 더 크면은 공간 낭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인터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포인터 변수를 만드시면 무조건 8바이트짜리로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요건요. 배열은 자신의 사이즈를 배열의 크기를 직접 구해서 줍니다. 배열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료형 크기 곱하기 길이에요. 그러니까 총 데이터가 저장될 때 필요한 데이터의 그 크기가 구해져요. 예를 들어서 요거 int 4바이트짜리 10개 저장돼야 되잖아요. 그죠? 4 곱하기 10 해서 40바이트라는 얘기예요. 이 크기가. 자, 그래서 요거는 배열마다 크기가 다 다르겠죠? 그리고 요 크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 사이즈 오브 연산자 있었죠? 자,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자, 지금 PARR 요거는 안 되니까 요거 이렇게 주석 처리합니다. 요거 안 되는 거 아까 보셨죠? 주석 처리하고. 자, 이제 봐야 되는 건 요거거든요. 자, PARR이 정확히 ARR2랑 동일하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이 요거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 똑같은 값 나올 거예요. 그렇죠? 둘 다 100 나오죠. 그러니까 사용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동일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사이즈를 한번 해볼게요. 사이즈. 그럼 너네 둘은 ARR2랑 PARR2랑 똑같이 작동을 하는데 크기도 똑같냐 이거예요. 자, 요거 보시려면은 여기에다가 LU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PARR 이렇게. 자, 요거는 int 10개짜리 배열 ARR2의 크기고요. 요거는 주소 값 저장하는 주소값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 PARR의 크기입니다. 두 개 구분되시죠? 그래서 제일 밑에 요 100 다음에 두 개가 추가될 거예요, 값이. 이렇게 48 나오죠? 정확히 int 10개짜리여서 40바이트가 나온 거고, 얘는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주소값은 8바이트니까 8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이 세 개를 구분을 해서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만 유의를 하시면 돼요. 물론 뭐 처음부터 이게 막 쓸 때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생각나서 쓸 수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막 수정도 해보려고 할 거고, 배열에다가 막 수정도 해보려고 할 거고, 이 크기 이거를 깜빡하고 포인터를 배열 크기처럼 생각해서 막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날 것이고, 그죠? 생각한 대로 작동이 안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 이거를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만 하고 있으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씩 교정해 나가는 건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게 이제 자, 배열을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하나 올릴게요. 자,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이거 3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배열을 수정하는 체인지 함수. 체인지 함수예요.
저번에 우리가 요 했던 원본을 훼손하는 체인지 함수랑 똑같은 함수인데, 자, 이제 대상이 일반 변수가 아니라 배열이 된 거예요. 자, 요거는 두 개 같은 거 아시겠죠? 두 개짜리, 정수 두 개짜리 배열이고, 첫 번째다 100, 두 번째다 200을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change라는 함수한테 넘기니까 200, 400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제는 1번. 일단은 그냥 1번. 일단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풀어보시고, 이걸로 푸신 분들은 이걸로 다시 풀어보시고, 이걸로 푸신 분들은 이걸로 다시 풀어보시고. 자, 그래서 좀 체인지 함수 똑같고요. 문제는 똑같은데 요 자료형만 달라진 거죠. 일반 인트 변수에서 인트형 배열로 바뀐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멈칫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배열이잖아요, 여기 x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넘겨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자, 근데 이제 되는 거는 요 방식이랑, 그리고 요 방식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왜 이제 이렇게 하느냐? 일단 요거는 이게 배열, x가 배열이니까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얻어 걸린 거죠, 그죠? 배열이니까 여기 배열을 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든 건데, 사실 요거 배열 이렇게 선언하면, 이렇게 선언하면 요거는 변수 역할 못 한다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int arr 10 해가지고 요 변수 이름 요거는 못 넣는다 그랬잖아요, 값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문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이제 컴파일러가 좀 알아먹고요. 이게 배열이 넘어온다라는 거나 알아먹고 요거를 바꿔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꿔줘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줘요. 자, 요거는 이대로 잘 썼죠? 정답은 이거예요. 포인터 변수. 그쵸? 왜 그런 거 하니? 요 x, 요거 다시 지울게요. 요 x의 값이 아까도 계속 제가 강조드리죠? 주소값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x의 주소값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소값. 그러니까 주소값 저장하려면 무조건 포인터 변수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저장하려고 하는데, 포인터를 저장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int 여기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포인터 변수 만들 때는. 그럼 x의 원본을 보면 int잖아요, 그죠? 그래서 int 붙이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 만드는 규칙, 공식 말씀드렸었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의 주소값이 여기로 들어가요. 자, 그럼 주소값을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포인트 하실 땐 그림 그려보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요 x라는 게 있고요. x는 여기의 주소값. 예를 들어 여기가 0x10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는 0x14겠죠. 4바이트씩이니까. 그리고 x가 의미하는 값은 요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0x10이라는 x의 주소값이 여기 넘어간 거죠.
우리가 이제 체인지 함수라고 했을 때 여기 ARR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ARR. 자, 그리고 얘는 요 0x1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가 그럼 ARR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이렇게 밑에 걸로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주소값을 알고 있으니까 별 붙이면 여기 이 주소값에다 별 붙이면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인트형 포인터니까 찾아간 곳으로부터 4바이트 읽을 겁니다. 정확히 여기 읽어오겠죠. 그러면 ARR을 찾아가라. 자, 그럼 이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정확히 이만큼의 공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접근을 한 거예요. 그거를 출력하는데 읽어오는데 쓰면은 이 안에 저장이 되는 값을 쓰는 거고요. 100, 2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읽어오면 100이라는 값을 읽어오는 거고요. 대입연산자 왼쪽에 넣어서 저장을 할 거면 이 공간을 저장소로서 쓰는 거죠. 여기다 200을 넣어주면 200으로 바뀌죠. 정확히 이제 얘가 이 체인지 함수가 이 주소값을 이용해서 여기 찾아와가지고 요만큼을 읽어서 여기다가 새로운 값 200을 저장을 한 거죠.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거를 또 찾아서 이 공간 이만큼을 읽어서 값을 또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요 주소값이 필요한데 아까 넘겨받은 주소값에서 4바이트 이동하면 되죠. ARR 플러스 1 4바이트 이동해야 되니까 ARR의 주소 타입이 인트 타입이니까 4바이트 움직이겠죠. 찾아서 400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을 보시면 바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배열 표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딱 이 모양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떤 주소에다가 몇이 더해지고 그것을 찾아가는 거. 그러면 앞에 게 대괄호 밖, 뒤에 게 대괄호 안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랑 같은 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입니다. 그죠? 그리고 ARR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고 했죠. 요러면은 모양이 똑같아졌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게 대괄호 밖, 뒤에 게 대괄호 안. 이게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제 요거를 포인터 표현을 좀 주석 처리하고요. 자, 요것만 보자 라고 했을 때 정확히 배열을 넘겨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배열을 넘겨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배열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주소를 넘겨받은 거예요. 자, 뭔 차이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배열은 절대로 함수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배열은 절대 안 넘어요. 그래서 아까 이런 표현도 있었죠. 요거 배열 넘어오는 거 아니라 제가 요거를 바뀐다 그랬죠. 포인터 변수.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인터 변수랑 배열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에서 배열을 만들고 배열을 다른 함수에 배열의 주소를 넘긴다. 절대 배열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배열의 주소가 넘어오는 거고요. 배열로서의 정보는 다 잃어버려요. 배열로서의 정보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크기, 사이즈죠. 요 x의 사이즈는 인트가 2개니까 8바이트죠. 자, 요게 이렇게 하면 좀 구분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요거를 좀 더 크게 해볼게요. 4개짜리로 해볼게요. 4개짜리.
자, 그럼 이 배열의 크기는 인트가 4바이트고 4개니까 16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프린트F 해서 사이즈를 한번 구해볼게요. %LU 사이즈 오브 X.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X의 크기. 여기 보이시죠? X의 크기 16인데 이렇게 X를 지금 이제 함수에 넘겼잖아요. 여기 체인지로. 그럼 제가 이렇게 받아볼게요. ARR로. 역시 똑같이 사이즈를 구하면 ARR 사이즈 구하면 되겠죠. X가 이렇게 놓은 거니까. 자, 뭐라고 하면서 X의 크기가 8이 됐죠. X의 크기 아니라 ARR. 매개 변수, X를 받은 매개 변수 ARR의 크기가 16이 아니라 8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얘는 배열이 아니라 그냥 포인터 변수라서 8이 나온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배열은 절대로 함수에 넘길 수가 없어요. 일단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배열의 그 앞에 주소만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배열의 정보를 다 잃어버리게 되겠죠. 자, 요걸 왜 알아야 되냐면 일단 요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포인터 변수로 받아서 접근하는 거, 요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인터 연산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 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요걸 하나 열어볼게요. 새로. 두 개의 배열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RR 1은 5개짜리고요. 그리고 ARR 2 3개짜리. 자, 이렇게 두 개의 배열이 있을 때, 자, 요거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배열을. 그럼 이렇게 출력하죠, 보통. 5개니까 5. ARR1에 i번째 1, 2, 3, 4, 5가 나오죠. 자, 두 번째 걸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요거를 3으로 바꿔주고 요거 대상만 바꿔주면 되죠. 자, 근데 이런 배열들을 여러 개의 유형의 배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이가 제각각 다른 배열들이 2개, 3개, 4개, 5개 있을 수 있죠.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포문을 쓰는 게 코드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이걸 함수화 시키고 싶은 거죠. 함수화. 배열을 출력해주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죠. 프린트 ARR이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요거를 복사를 해다가 이렇게 넘길 거예요. 저장해 놓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출력하고 싶은 배열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여기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ARR 해서 여기에 얘를 넘겨야 돼요. 이렇게 넘기죠. 이걸 이제 받아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받잖아요. ARR이라고 하겠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출력하면은 잘 되죠. 이 밑에 거 잠깐 제거를 하고요. 1, 2, 3, 4 잘 나오죠. 요 함수로 실행을 시킨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배열을 출력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미 여기다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 ARR 요거 코드 재활용해서 여기다 ARR2를 넘기면 이제 여기는 ARR2 주소가 들어와가지고 얘가 출력을 해줄 텐데 문제는 뭐다?
1, 2 뭐죠 이거? 7, 8, 9까지 나와야 되는데 1, 2, 뭐 이상하게 나왔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3개짜리에서 3번 반복문이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5라고 해놔서 그래요. 자, 그럼 여기를 3으로 하면 될까요? 이러면 이제 얘가 1, 2, 3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함수를 만들어서 배열을 출력해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배열이 다 길이가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반복문을 돌려야 되는 횟수가 달라지는데 이걸 어느 한 값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냐면 배열의 크기를 구해서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죠? 배열의 크기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배열의 크기는 자료형의 크기 곱하기 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자료형의 크기를 나눠주면 되죠. 양쪽에다가. 배열의 크기 나누기 자료형의 크기는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상쇄되면서. 자, 우리가 뭐 배열의 크기 구할 수 있죠. 여기서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밑에서 여기서 일단 한번 구해보죠. 다시 한번 여기서 배열의 크기를 구해볼게요. 사이즈 오브 ARR1이죠. 출력도 해볼게요. %LU 자, 이거 잠깐 주석 처리. 모두 주석 처리. 자, 20바이트 그죠? 인트가 4바이트 그리고 길이가 5니까 4, 5, 20 해서 20바이트 나오죠.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5라는 길이를 구해내려면 자, 20에다가 뭐를 나누면 된다? 요 인트의 크기 4바이트를 자료형의 크기를 나누면 됩니다. 그죠? 자료형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사이즈 오브 인트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볼게요. 그죠? 24 그죠? 4, 5, 20 이렇게 나온 거니까 20을 4로 나누면 5가 나오겠죠. 길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길이는 요거 배열의 사이즈 나누기 그 배열의 자료형 크기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요 랭스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5가 나오죠.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길이가 얘는 5고요. 그죠? 요거 ARR2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의 사이즈를 구한 다음에 랭스 2라고 하겠습니다. 줄바꿈 해주고 3 나오죠. 길이 똑같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이제 길이 구하는 법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요 부분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요 ARR 가지고 요 공식을 쓰는 거예요. 자, 요 배열이 넘어왔으니까 배열 크기 구해서 그렇죠? 자료형으로 나눠서 길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를 길이만큼 돌리면 되겠구나 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ARR은 요 배열의 크기가 싹 다 무시가 되면서 그냥 8바이트짜리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절대로 요 배열에서는 다시요. 요 함수에서는 여기에 있는 배열의 길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절대로 배열에 정보가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열은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열을 다른 함수로 넘기실 때는 항상 뭘 같이 넘겨야 되냐면
배열의 길이를 같이 넘겨야 됩니다. 이 경우도 프린트 ARR에서 배열을 출력해주는 함수를 만들 때 length라는 것을 하나 더 매개함수로 받아주고요. 프린트 ARR이라는 걸 사용을 할 때는 ARR과 이 length를 같이 넘겨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이 length 2를 같이 넘겨야 됩니다. 여기선 받아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얘는 이렇게 여기서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1, 2, 3, 4, 5 이건 뭐지? 37? 아 요거 때문에 그렇죠. 요거 때문에. 그래서 1, 2, 3, 4, 5 요 3은 출력한 다음에 줄바꿈이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1, 2, 3, 4, 5 3, 7, 8, 9 자 해서 이렇게 배열의 다시요. 배열을 함수로 넘길 때 중요한 점은 딱 그거예요. 포인트. 무조건 배열은 함수의 매개변수로 인자로 넘어갈 때는 포인터로 바뀐다.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인터 문법이랑 배열 문법은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냥 배열이 넘어온 것처럼 사용을 해도 되는데 진짜로 배열이 넘어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아까처럼 길이를 알아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길이를 구해서 같이 넘겨줘야 된다. 타 언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배열한테 그냥 길이를 물어보면 되잖아요. C 언어에서는 그게 안 돼요. 무조건 길이를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요거 하나만 더 문제를 올려드릴 건데 요거는 풀 수 있으시면 풀고 아직 방금 문제 있잖아요. 요거 배열 수정하는 거를 잘 모르겠다, 잘 못 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